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용재 스쿨 S에서 정치와 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김용주라고 합니다. 이번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하게 킬러 문항이 적절히 섞여 있는 이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쪼잔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좀 그런 문제 보면서 화가 많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해설을 하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제 정치와 법을 선택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 산업회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래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집단현상설, 국가현상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땡땡 산업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현상설, 정치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 집단현상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갑의 관점, 좁은 의미는 다르다고 보죠. 을의 관점, 넓은 의미는 이거 정치라고 보죠.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갑과 달리 을, 이거는 달리가 틀린 거죠. 사회통합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을에 비해 갑의 관점, 좁은 의미의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 자, 갑이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이런 비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을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는 뭐 한다는 점에서 B와 구별이 된대요. 그죠? 자,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기가 있네요. A는 법률의 내용이 정의에 합치될 것까지도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A는 뭐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뭐예요? 그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법률은 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만으로는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A. 실질적 법치주의는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입법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가에는, 그러니까 공통점이죠. 법률로 금지되는 행위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효과를 미리 규정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공통적인 이야기잖아요. 법치주의의 목적이 뭐예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뭔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할 때 무조건 법률로서 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디귿 여기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요청한다.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죠. 구별할 수가 없는 공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리을은 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에 들어가면 맞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 A. 자, A.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A는 국민 주권의 원리죠.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선지는 뭐예요? 1번. 국민 주권의 원리에 국민투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죠. 자, 얘는 뭐예요, 이제? 국제평화주의. 여기는 평화통일주의. 여기는 뭐야? 문화국가주의. 그죠? 여기는 복지국가주의.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헌법기관 A에서 B. 아, 이거 재밌는 친구죠, 그죠? A는 B의 동의를 얻어서 얘네들을 임명한대요. 그러면 누군가를 임명한다. 헌법기관을 임명한다. 누구밖에 못해요? 대통령. 그럼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C의장, D의장을 임명한다.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D. 얘는 헌재가 되는 것이고, 헌재 구성에는 C의장도 관여를 한다. 대법원의 장. C는 대법원이 되겠죠. E는 조직상 A에 소속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이겠네요. 풀어보죠. 국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 효력을 두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맞는 말이죠. 쉽게 풀리네요. C와 달리 D는 바뀌어야 되겠네요. D는 이거는 국회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B. E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 거는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은 완전 틀린 선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는 그렇대요. B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자, 여기 핵심, B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대요. 자, B는 지방의회. 자, A는 뭐예요? 지자체 장. 오케이? 자, A는 주민소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주민소환 대상에 해당하죠. B는 주민소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이죠. 자, B는 A가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맞네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다 공부했고 외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와 장과 달리 지방의회는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규칙을 제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장은 아니죠.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5번 A와 B 모두 중앙정부와 수직적인 권력 분립 관계에 있는 거죠. 해서 답은 2번.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공허한 것에 불과했었다.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선 A가 보장돼야 된다. A는 뭐예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빈곤으로부터 자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A 뭐야? 사회권. 자, 이건 몇 번이에요 이제? 답은 4번. 그죠? 얘는 뭐야? 자유. 얘는 뭐야? 청구권. 얘는 뭐야? 포괄적 성과에 올리면 이제 자유권이라던가, 그죠? 뭐 이런 내용들. 인간의 존엄 실현을 평등권이 되는 거죠. 평등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건 완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다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아라. 그죠? 자, 헌법 A는, 자,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 심판인 A. 자, A는 뭐예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것이고, 자, 이 경우 B는 딱 봐도 뭐인 것 같아요? 위헌 법률 심판이죠.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헌법소원 심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소송 당사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B의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C를 청구할 수 없다. 그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그냥 바로 직행할 수 있다고, 직행할 수 없다고 했었었죠.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은 그 재판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의 직행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때릴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청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C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요구해야지. 둘 다 요구해야죠. 그죠? 위헌법률 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나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해야 됩니다. A와 C 모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치면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아니죠. 보세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 그거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치면 공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디귿도 있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선제 해서 답은 기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A와 C. A의 공천을 받았대요. A는 정당.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된 B. B는 이익집단. 그럼 당연히 C는 시민단체가 되는 거죠.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했다 했으니까. 1번. 정당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익집단은 산출 담당이요? 투입을 담당하죠. 시민단체는 아니지, 이건 정당이죠. B와 달리, 이익집단과 달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죠. 이익집단과 달리 시민단체는 아니죠. 둘 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죠? 근데 사실 A에 한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뭔가 정책 결정 기구, 뭐 A에다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정책 결정 기구에다가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서 답은 4번. 그죠? 이제 법과 정치의 표분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법과 정치의 표분석. 심장이 떨리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식이 갑극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대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의 정부 형태는 이제 동일하대요. T식이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해서 T 플러스 1시기에는 동일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을국이 이때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써보면은 지금 얘가 변경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T시기와 을국은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의 정부 형태가 같지가 않고 얘는 같겠죠. 그죠? 그리고 표는 행정부 수반과 소속 정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T 플러스 1시기를 보면은 선거구도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죠? 자, 어쨌든 보면은, 여기까지 다 분석을 해볼까? 어쨌든 한번 해보죠. 지역구 의석수를 보면,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이건 무슨 말이죠? 소선거구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소선거구제도. 그리고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제도는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가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소선거구제로 실시를 했다라는 점.
을국은 선거제도를 개편을 해서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정한 내용이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둘 다 이제 소선거구제를 사용했고, 여기도 소선거구제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보면은 유권자 1인은 후보자의 1표, 비례대표 의원의 1표, 1인 2표. 근데 여기에다가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래요. 50개로 축소를 했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순으로 선출을 한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역구 의석수가 100석이에요. 근데 지금 50개로 줄였대요. 자, 그러면은 중대 선거구제. 그죠?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거죠. 비례대표 의석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나중에 계산할, 문제 풀 때 계산하도록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또 보면은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리고 여기 전체 의석수와 선거구 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면 다수당은 비당이요. 과반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이 갑국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비당이어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A당입니다. 자, 그럼 T 시기는 뭐라는 거죠? 대통령제라는 것이고, 얘도 대통령제. 그죠? 얘도 대통령제겠죠? 정부 형태 안 변했다 했으니까. 그럼 얘가 T 플러스 1 시기가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갑국은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이거는 의원 내각제의 설명이니까 대통령제잖아요? 틀렸죠. 을국은 T 플러스 1 시기와 달리,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때 대통령 수반이 국가원수의 기지위를 가지죠. 이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T 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아니죠. 대통령제에서는 법률안 제출권 이런 거 없었습니다. T 플러스 1 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출한다.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대통령제의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바뀌어야 말이 되는 이야기고, T 플러스 1 시기 을국과 달리 갑국은 맞네요.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의원 내각제인데, 얘가 지금 의원 내각제인데, 얘가 대통령제고, 이 대통령제만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표 분석해 놓은 거 써야 되니까 여기만 싹 지우겠습니다. 자, 좋아요. 우리 정말 깔끔하게 가고 있어요. 자, 갑국은 동일 선거구 내 당사자 간 투표의 등가성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뭐예요? 중대 선거구제죠. 해서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였다. 전혀 아니죠. 갑국은 전부 다 소선거구제였어요. 중대 선거구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니은 T 플러스 1 시기 을국 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지금 52석. 그죠? 이제 얘가 지금 이거에 따르면은 우선 48석, 33석, 17석이죠. 그러면은 지금 50석에 48이니까 2석이 남아요. 2석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하니까 여기 한 석 추가, 한 석 추가. 총 49석이죠. 그러면은 A당이 전체를 해서 101석입니다. A당이 101석이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있죠. 오케이? T 플러스 1 시기에 적용된 을국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비례대표제죠. 근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T 플러스 1 시기에. 그죠? 비례대표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 real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 모두 을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의원 선거에서 아니죠. 지금 여기 T 플러스 1 시기에는 1인 2표제였으니까 아니지. T 플러스 1 시기에는 보세요.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을 했대요. 자, 근데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했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거구가 지금
5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50석 이상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을 했다면 50개 선거구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의 의석을 얻더라도 50석밖에 없어야 돼요. 만약에 한 명만 공천을 했다면.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52석. 예. 선거구가 50개인데 지역구에서 52석을 당선시켰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선거구에 2명을 공천한 지역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서 리을은 틀린 선지.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쉬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쉬웠지만 쉽지 않았다. 자, 그래요. 자,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내 땅 왜 내가 못 팔아? 내가 왜 건축을 못 해? 이렇게 했더니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생활이라는 공익을 저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소유권 행사에 공공복리 적합 의무적. 그러니까 민법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아니라 그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예요?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와, 자, 이 친구. 자, 제가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해를 보면서 해도, 버퍼링이 걸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가 있어요. A 14세. A의 부모는 이 부모가 자신의 친구인 B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B가 감독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자신의 반려견 해서 친구 C의 생일 파티에 갔어요. C의 생일 파티에 갔다. 그리고 A가 실수로 C의 어항을 깨뜨렸대요. 지금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죠. 나가자 B도 쫓아나갔대요. 한편 골동품 판매업자 D가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런데 D의 종업원 E가 C의 집으로 배달을 가던 중 A를 보지 못해서 A를 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파손되었어요. 자, 그리고 A를 찾던 B가 관리상의 부주의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자, 이 반려견이 E를 공격합니다. 이 총체적 난국이에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A가 C의 어항을 깨뜨렸잖아요. 얘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알 수 없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틀린 이유는 뭐냐면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님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 뭐예요? 가위가 손인책, 그죠? 과실, 고의 둘 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잖아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어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게 이 논거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 다음 A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면 A의 부모는 C에 대해서 법적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불법 행위를 진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B여야 되겠죠. 부모는 B에게 맡겼어요. 그럼 이때 A에 대한 감독 의무는 B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은 틀린 거고요. B는 동물 점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를 지죠. 답은 3번. 쉽죠? 자, D가 이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D는 A에 대해 사용자로서 특수불법 행위를 지지 않죠. 면책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특수불법 행위를 지는 거지. 나는 감독상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게 된다면 특수불법 행위를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E는 C에게
E가 지는 게 아니라 D가 지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는 D입니다. D는 C에게 도자기 파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D가 C와 계약을 한 거지 E가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E는 그냥 좀 도와주는 종업원일 뿐이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자, 이 친구도 조금 어지러운 친구죠. 자, 갑의 자전거를 을이 빌려 나갔다가 잃어버리자, 자, 갑은 을에게 협박을 했어요. 아씨, 너 내 자전거 안 가져와? 안 가져오면 죽어? 뭐 이러면서 한 거죠. 이에 공포심을 느낀 을, 병과 정과 함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그렇죠? 자전거 절도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를 하였다. 그죠? 을과 정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를 하였고, 얘는 아직 수사 중에 있죠. 얘가 지금 13세야. 얘는 지금 수사 중인 거죠. 이때 을은 생명에 위한 판단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강요된 행위죠. 해서 책임이 조각됐다. 위법성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표시를 다르게 하죠. 하트. 정은 심신장애로, 그렇대요. 심신상실장. 그러니까 얘도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위법성은 있는 내용이겠네. 해서 불기소 처분했대요. 무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협박한 갑에 대해서 이 갑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한번 가보죠. 자, 병.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형사 미성년자긴 해요.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거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충분히 부과될 수 있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완처분으로서 형벌이 아니지만 형벌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래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화를 위해서 부과하는 게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형벌을 그러니까 이 형사 미성년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 검사는 을에 대해서, 지금 을이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책임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수사 절차에서 을과 정은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함정을 넣은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함정도 아니죠. 검사는 갑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일단 정당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정상 참작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 유죄이긴 한데 기소를 미뤄줄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유죄로 봤다니까요. 무죄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 틀린 거. 5번 검사는 정의 절도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심신상실자다. 심신상실자 판단을 하려면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위법성,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었고 위법하고 그런데 책임 능력이 없는 거구나. 책임이 조각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이 조각된 거구나. 그래서 위법성은 허용이 되고 책임이 조각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해가 되죠? 자, 계속해서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인 갑, 17세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을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법정 대리인 병에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동의를 얻었대요. 지금 동의를 얻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용한 돈을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달 40만 원씩 벌고 있었어요. 갑은 귀가하던 중 그러니까 정이 있어요.
정의 화장품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사려고 하였다. 정은 5만 원인 화장품도 함께 구매해야만 화장품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예, 갑이 화장품만 아니라 이 화장품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청약. 자, 그리고 정은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죠.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청약했고, 정이 승낙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자, 갑과 을의 근로 계약은 병이 갑을 대리할 수 없죠. 법정 대리인은 동의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근로 계약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이거를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동의까지만 가능한 거죠. 갑은 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죠? 동의해줬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갑과 정이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은 갑의 청약과 정의 승낙으로 성립하였다. 잠깐만.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내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과 정이 갑의 청약과 정의 승낙으로 성립한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만 정이 또다시 청약을 하죠. 너 이렇게 팔아야, 너 이렇게 사야 이렇게 해줄 건데? 하니까 또 이렇게 승낙을 한 거죠. 자,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린 이유가 뭐냐면 청약과 승낙이 자꾸 막 거시기 한 거예요. 이제 청약했다가 승낙했다가 청약 또 다시 청약을 하고 또 다시 승낙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지금 정이 이렇게 해야 판매를 할 거야 라고 청약을 할 거고, 그래요? 그럼 나는 그거 구매할게요 하고 승낙을 한 거예요. 좋은 선택이라고. 이거에 속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이죠. 그래서 정이 청약을 했고 갑이 승낙을 한.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잘 풀어놓고 또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에요 한 거는 그냥 감탄사죠. 감탄사. 청약과 승낙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갑은 정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을 병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용돈으로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직접 번 돈이에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민법의 내용이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죠. 정은 병에게 갑과 체결한 화장품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죠. 그죠? 촉구할 수가 없지. 왜요?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얘도 확답 촉구권이 없어요. 그냥 계약 확정.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음. 이러니까 당연히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확답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좀 헷갈렸을 텐데 청약과 승낙. 그러니까 이게 청약인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이렇게 팔 거야. 그래? 알겠어. 살게. 이렇게 된 거죠. 다음. 15번이죠. 얘도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가죠. A 회사 직원인 갑. A 회사와 갑이 등장을 합니다.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으나 거부하였다. A 회사는 해고 통보를 하였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어요. 갑은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갑이 재심 신청을 했대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대요. 자, 그럼 얘가 갑의 신청을 어떻게 한 거죠? 기각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A 회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네요. 행정심판을 제기해? 그러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해? 잠깐만. 취소소송이죠. 행정심판이 아니죠.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 그래? 자, 그럼 이거 또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갑의 말을 인용해줬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누가 했다였고요? 이거 A 회사가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갑의 말을 인용해준 거구나. 자, 이렇게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고등법원의 판단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을 거쳐 1심 행정법원으로 갔다가 고등법원 2심을 거쳐서 지금 대법원 3심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등법원을 보니까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대요. 원고가 뭐였겠어요? A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A 회사예요. A 회사의 말을 인용해줬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A 회사가 갑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은 부당노동.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당노동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니까 틀린 말. 2번, 갑이 노동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은 A 회사의 해고 통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이 땡땡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쪼잔해. 문제를 쪼잔하게 냈어요. 3개월이네. 너무 쪼잔하죠. 좀 문제가 큰 것 같아. 정치화법이 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자, 4번. 갑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법원에 해고, 이거 아니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민사소송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서도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동시에 할 수 있죠. 민사소송은 동시에 막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지나야만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아니죠.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갑의 말을 인용해줬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부당해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얘 A 회사에 인용해준 거 얘는 뭐예요? 부당해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동일하지 않죠. 답은 5번입니다. 쉽죠? 자, 16번. 자, 16번. 자, 가보죠. 와, 지금 보면은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해서 법적 평가를 한번 해보래요. 자, A구의 형법 제-조. 인생을 낭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 제-조. 무기징역에 처한다. 세모조. 사람을 그렇대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지금? 이거 뭐야? 명확성 원칙 위반. 자, 이거 두 개를 봤을 때는 뭐야? 사실 이거 두 개 봤을 때 뭐야? 적정성 원칙 위반. 그죠? 자, 기억. 성문 법률 위배되지 않죠? 지금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성문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조는 위배되죠. 네모조는 갑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여기 어디 있어요? 난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전혀 안 보여요. 소급표 금지 원칙은 어떨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행위를 했어요. A 행위를 했을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A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든 법을 가지고 이전의 것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시킬 수가 없다. 이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잖아요.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세모조와 비교하여 네모조. 그러니까 모욕했는데 무기징역, 살해했는데 5년이에요. 적정성 원칙 위반이죠. 해서 리을 4번. 이렇게 정답 가는 거고요. 와, 이거 재밌는 문제죠, 이거. 한번 가보죠. 자, 갑과 을은
법률상 혼인을 했대요. 그 사이에서 A가 태어났습니다. 갑이 회사 일로 다른 지역에 생활하는 동안 을은 친구인 병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렸대요. 한편 병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갑과 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병의 친생자인 B를 친양자로 입양을 하였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년 뒤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를 하고잖아요. 그죠? 합의하고 법원을 나서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하였대요. 병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자, 합의 이혼은 어떨 때 효력을 발생시켰죠?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을이 사망했을 때 갑은 을의 상속인이 된다. 너무 맞아요.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을의 사망 시 A와 B의 법적 상속분은 동일해야죠. 친양자 입양을 했잖아요. 친양자 입양은 뭐예요, 이제? 친생자로 간주를 하잖아요. 부부의 혼인 중의 자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속분을 받아야 되겠죠. 양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자도 동일한 법적 상속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을의 사망 시 갑은 을이 병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활필수품 구매 비용이에요. 일상가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상가사에 관해서 사용한 어떤 그 돈에 관련해서는 부부가 동시에 뭔가 의무를 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겠죠. 생활필수품, 일상가사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을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갑은 부부로서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A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어요. 자녀잖아요. 부모가 동시에 합의를 해서 데려오는 입양을 하는 거니까 A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병이 유언 없이 사망을 한다면 B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친양자 입양을 하면서 기존의 친족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가. 자, 가보겠습니다.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을이 병에 뺨을 때렸어요. 병을 막 공격을 했어요. 병을 향해서 막 갑 소유의 화분을 막 던졌어요. 갑이 을과 병을 말려는데 흥분한 병이 갑을 폭행을 해요. 또 이제 이렇게 갑이 그래서 다쳐요. 그래서 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둘 다 기소를 했어요. 을에 대해서는 을은 구속된 상태에서 세무를 하겠습니다. 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병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을은 항소를 냈고 얘는 확정이 됐어요. 보겠습니다. 을은 검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맞는데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법관이 발부를 해야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긴 했는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받은 겁니다. 을은 항소심에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니까 그죠? 구속 기소가 된 상태이니까 구속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없죠. 기소가 된 다음에 항소심이라고 하면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기소가 된 이후에는 뭐예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죠? 3번 병은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건 뭐예요?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일 때의 이야기죠. 그럼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뭐예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지 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틀린 말. 4번 형사보상제도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없어요. 병은 지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에요. 유죄란 소리죠. 유죄인 애한테 왜 형사보상제도를 해줍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어요. 보상을 해줄 게 하나 없습니다. 5번 갑은 배상명령제도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배상명령제도는 뭐예요? 유죄인 경우, 상대방이 유죄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까지 손해배상을 바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상명령제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형사 절차잖아요. 민사 절차를 따로 해야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이거를 관련해서 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 손해배상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을과 병에게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게 배상명령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이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와, 드디어 국제관계입니다. 거의 다 가고 있네요. 갑, 을의 관점이에요.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현실주의.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국제기구가 나서서 의심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가볼게요. 갑의 관점은 갑이 이런 현실주의가 이런 관점이에요? 오히려 자유주의 관점이 여기 가깝죠. 을의 관점은 바뀌어야 되겠죠. 외교적 협상을 좀 더 중시하는 거예요. 갑과 달리 을의 관점, 자유주의의 관점은 답은 3번이네요. 국제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자유주의가. 그죠?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와 달리 현실주의의 관점은 국제관계를 보편적 성과 그래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아니죠. 둘 다 중앙정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인 A는 뭐예요? 국제사법재판소 ICJ. 자, B는 뭘까요? 이런 결의안을 채택을 했대요.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지.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는 B. 안보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못 찾았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대요. 거부권? 거부권이 있는 그 기관 뭐야?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 그죠? 그럼 가보죠. A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에만 조금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A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얘는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려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A가 직접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B.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총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B는 뭐야? 안보리. 그러니까 디귿 틀렸죠.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의 재판관 선출권을 가지죠. 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서 4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회문화 정치화법 모든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 푸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회문화가 조금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졌고,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에게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치화법에서도 요즘 말장난들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회문화에 비하면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걸 원하는 친구들은 정치화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문화 정치화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김용제이스쿨 사회탐구 전문 강의 플랫폼 김용제이스쿨 S에서 사회문화 정치화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체육고등학교 교사 김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